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 도요타가 한국의 한 부품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97% 효율, 800V 초고속 충전, 그리고 실시간 침투 차단까지.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일본 기술이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만한 편견은 산산이 부서졌고 존경과 항복만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요타 본사 회의실을 초토화시킨 그 충격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요타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의 발전을 지켜봐 왔습니다. 전기차 부품 개발 부장이라는 직책은 제게 있어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평생의 자부심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서 일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이었으니까요.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만든 부품들이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일이 다가왔습니다. 신형 플래그십 전기 SUV 리온 X 프로젝트 총괄이라는 중책이 맡겨진 거예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가슴이 뛰면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야말로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왕자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거든요. 동시에 도요타에서 21년간 쌓아온 저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고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죠. 회의실에서 팀원들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우리가 또 한 번 역사를 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안의 자만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 아무리 기술력이 나아졌다고 해도 우리 일본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지. 아무리 따라해도 진짜는 못 이기는 법이니까. 더구나 정밀함과 신뢰성은 우리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영역으로 한국같이 급하게 발전한 나라에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팀원이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이며 한국 모터의 효율성을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잠깐 그렇다고 치자. 그래봤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야.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동료 부장에게 농담처럼 말했죠. 요즘 젊은 애들은 한국을 좀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한국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의 뒷모습만 보게 될 텐데 말이야. 그 순간 제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오네요. 출시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제 판단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 내 공급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차질을 빚기 시작하고 나서야 저는 현실을 직감하기 시작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동안 무시했던 보고서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보고서를 펼치자 현대자동차 이 GMP 플랫폼의 성능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00V 아키텍처로 20분 만에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보며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저는 곧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충전 속도와 구동 모터의 성능은 별개의 문제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세계 시장에서 충전 속도의 기준이 한국 기술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도요타 본사 건물이 보였고 그 위험 있는 모습이 제게 다시 확신을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의 보고서는 계속 제 시선을 끌어당기더군요. 결국 다시 펼쳐본 페이지에는 열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모터의 성능 분석 자료였는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출력 대비 무게비가 기존 제품보다 25%나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피크 효율이 97%대에 도달했다는 조건부 달성 기록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아 데이터를 3번이나 재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측정값의 변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최신 뉴스를 검색해보니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물론이고 폭스바겐과 BMW까지 그 한국 모터 제조사와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특히 폭스바겐이 현대모비스와 대규모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BMW의 이 드라이브 시스템도 아직 800V 충전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니 더욱 충격적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국제 친환경 모터 박람회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부수들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각국의 최신 기술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혁신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아니란 태도로 자만심에 빠져있던 사이에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었죠. 그러다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선우모션이라는 한국 회사의 부수였더군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절로 멈춰섰습니다. 실물 모터가 돌아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모인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진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흥분이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연 중인 모터의 성능 수치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출력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발열 억제 기술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음 수치였습니다. 거의 무음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귀를 가까이 대봐도 미세한 진동음만 들릴 뿐이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무게까지 우리 제품보다 20%나 가볍다는 설명에 할 말을 잃었죠. 옆에서 독일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가 이 기술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누군가 테슬라 2024년 모델에도 이 부품이 채택되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직후 선우모션 측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대차와의 전용 공급 계약이 있고 이미 생산 한도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요타라는 이름을 들으면 당장 수락할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죠.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본사로 돌아와 상황을 보고했더니 구로다 부장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 업체라고요? 한국 업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내재화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요? 프로젝트 일정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득해봤지만 돌아온 것은 한국 기술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야기뿐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불안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로다가 일본 부품사와 독점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제가 실패하면 곧바로 프로젝트를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선우모션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현대차 전용 부품 생산 현황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24시간 풀가동 중이라는 표시등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국제 인증서와 특허증들이 이 회사의 기술력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매니저가 나타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고객을 선택합니다. 웃으며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기술팀장이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을 때 전 처음 본 광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와 진지함이 일본 연구소와는 사뭇 달랐죠. 팀장이 작은 부품 하나를 집어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류 효율을 단 0.2% 향상시키기 위해 저희는 7개월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0.2%라는 미미해 보이는 수치가 실제 주행거리로 환산하면 18km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식 완벽주의가 규격과 기준 준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곳은 실제 사용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기술을 우리에게 팔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 팀장은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파트너십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철학이 맞아야죠. 그의 대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왔습니다. 유럽 EV 서밋에서 현대차와 선우모션이 공동 특허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죠. 발표 주제는 자율주행 친환경 모터와 글로벌 표준 제한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도요타가 뒤처졌다는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는 다급했죠.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되 기술 독점권을 확보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선우모션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독점은 불가능하며 공동 특허 출원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본사의 요구와 한국 측의 조건 사이에서 저는 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21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구로다의 방에 공작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 건 일본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도요타가 한국의 기술 종속을 추진한다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제 출장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측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윤서진 부장을 직접 찾아가 우리의 진심을 전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죠. 진심은 시간으로만 증명된다는 그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남아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 자료와 선우모션의 부품을 결합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죠. 새벽동 이틀 무렵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다급한 마음으로 다시 윤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성능 테스트를 시연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시연이 끝났을 때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도요타의 설계와 한국 부품의 조합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달성한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양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도 흥분이 감돌았어요. 윤서진 부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48시간 안에 공동 특허 조건에 대한 본사의 확답을 받아오세요. 그것이 협력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수십 번 검토했습니다. 공항에서 본사로 직행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죠. 구로다는 끝까지 반대 의견을 고수했지만 실제 성능 데이터와 경쟁사들의 계약 현황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사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건부 승인을 선언했어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1년간의 시범 공동 개발 후 재검토라는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공동 개발팀이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효율을 유지하는 모터 개발이었죠. 일본 엔지니어들이 정밀한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팀이 제조와 검증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업무 방식 때문에 충돌도 있었지만 점차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 나갔죠.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저온 고효율 모터 특허를 출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한일 기술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을 때 묘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구로다조차도 성과는 인정한다고 말했죠. 회의실에서 나오며 젊은 엔지니어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신형 전기차 프리프로덕션 시승 행사가 열렸습니다. 테스트 트랙에 차가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먼저 달리기 시작했죠. 연속적인 가속과 감속, 그리고 재가속 과정에서 출력 유지율은 우리가 세운 목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열관리 시스템의 그래프는 완벽한 안전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크 효율 97%가 정말 가능한 수치인지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정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실제 사용 환경 전체의 효율 곡선으로 승부한다고 말이죠. 행사장 한편에는 테슬라와 BMW, 폭스바겐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경쟁심이 아닌 존중을 읽을 수 있었죠. 우리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도요타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이었죠. 본사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일부 도입하기로 했죠. 불필요한 결제 단계를 과감히 줄이고 테스트 주기를 일주일에서 3일로 단축했습니다.
처음엔 급진적이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구로다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개선된 실적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모든 건 정확한 수치가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팀과의 화상회의가 주 2회로 정례화되었고 양국 엔지니어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칠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함께 가야 더 빠르고 더 멀리 갈 수 있다고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조직 문화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성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설정했던 성능 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고 공동 특허 상권이 정식으로 등록되었죠. 우리가 개발한 부품이 적용된 차량이 전 세계에서 12만 대나 판매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우리 사례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해외 기술 협력을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죠.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기술인으로서 자존심을 버린 건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서울연구소에서 열린 2기 프로젝트 발표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모터와 친환경 선박 추진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죠. 무대 위에서 윤서진 부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설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굳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눈을 마주봤을 때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발표회가 끝나고 양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윤서진 부장이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모두가 없다. 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첫 줄을 적었죠. 혁신은 탁월한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년 전 같은 비행기에서 느꼈던 불안과 초조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룬 성취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은 기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죠. 우리가 선진 기술을 독점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죠.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유럽의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보안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국가로 말이죠.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별한 에너지의 정체를요.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역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들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었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는 동안 그들은 이미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보며 배웁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말이죠. 처음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견제하던 두 나라가 기술과 신뢰로 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실력과 열정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였어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관한 해외에서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